포괄적인 내용을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호지역에 있어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충 지역을 생태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당연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어떤 경향과는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도시 보호지역 UPA와 관련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개념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마 오늘 도시지역과 주변에 있는 보호지역의 관계를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보호지역과 도시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보호지역과 도시와의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개념은 여기서 보호지역이라 하면 오늘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북한산 내셔널파크하고 서울 도시와의 관계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도시의 보호지역이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셨을 건데요.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서울과 북한산 국립공원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완충 지역을 과연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지역과의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은 약 16만 개소 이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약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보호지역이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바로 보호지역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보호지역은 도시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의 주변으로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반대적으로 도시는 인간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배후 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도시는 보호지역에 아주 큰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용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보호지역 사이에 완충지역들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한국의 국립공원은 아직 완충지역의 개념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지역의 완충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는 주거지역의 개발 또는 교통시설 확장,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요구 증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완충지역을 그동안 해왔던 지역들이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지역의 훼손은 도시지역의 생태적인 서비스, 즉 보호지역이 도시지역에 줄 수 있는
아주 많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지금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한국의 어떤 전통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풍수지리 사상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자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어떤 수용력에 따라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도시를 입지하는 이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한국의 서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은 과거에 처음 수도로 지정이 되었을 때 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은 즉 이제 서울은 조선시대, 즉 14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에 의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4개의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밖으로는 또 다른 4개의 산에 의해서 둘러져서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도 서울, 그 이전에 과거에 처음 수도를 지정했던 조선시대 때 한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그 자연 안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3년도에 위성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약 1000만이 넘는 인구로 확장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을 급속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내사산의 안에 있던 서울이 지속적으로 확장돼서 주변에 있었던 산림과 자연들을 훼손하고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오늘 사례가 될 북한산 국립공원과 서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바깥쪽에 있는 4개의 산 중에 북쪽에 위치한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한국에서 1997년 처음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래로 1983년에 한국의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76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며 그 주변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남쪽으로는 서울과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의정부시와 서쪽으로는 양주와 고양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4개의 큰 대규모 지자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장기 이용객이 2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북한산 국립공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이라는 계약적인 이용객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도시 중에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은 도시에 둘러싸여 있어가면서 보호지역으로서 중요한 도시의 어떤 녹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다리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서 위에 있는 2개의 사진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하이로된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한국 국립공원 중에 가장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어떤 국립공원과 다르게 한국의 국립공원은 사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종교시설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른 나라의 어떤 국립공원과 한국의 국립공원의 어떤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국립공원 내부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부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산 국립공원은 서울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4개 지자체 시민들의 아주 중요한 그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바위를 클라이밍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계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휴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서울에 주는 생태적인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북한산 국립공원은 서울의 중요한 배후 지역이면서 배후 도시 수서울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녹색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녹지입니다. 즉 산림이었습니다. 1918년도에 보면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산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는 아주 일부 지역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북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빠른 경제 성장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회인들을 잠식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본 그림은 2010년도에 서울의 녹지 모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1918년도 그림과 2010년 서울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급속도로 산림 즉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원형상으로 남아있는 녹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북쪽에 보시면 지금 붉은색 화살표에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다른 지역의 녹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산 국립공원은 보호지역을 지정을 통해서 저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넓은 면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의 집중적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국립공원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트레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거미줄과 같이 이 탐방로가 트레일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북한산 국립공원이 얼마만큼 서울 도심과 서울을 비롯한 도시인들의 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북한산 국립공원은 생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이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보호지역인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호지역을 올바르게 보호를 해내려면 도시지역이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관리되고 도시지역에 녹지가 많이 분포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보호지역 문제는 보호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지역의 문제는 바로 도시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즉 보호지역을 위해서는 바로 도시지역을 관리를 해내야만이 올바른 보호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배후도시 서울과의 어떤 맞춤 지역의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북한산 국립공원과 도심 사이에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완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얼마만큼 도시화되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저지대, 즉 낮은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주거지, 상업지로 개발이 돼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가 거의 다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본 사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편에 보여지는 모습이 북한산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주변으로 주거지역과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서 북한산 국립공원은 현재 고립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에 바로 인접한 지역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은 완충 지역이 사라지고 바로 의협과 보호지역이 같이 부딪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호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되는 개념을 좀 설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 세션에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보호지역이 그동안 우리한테는 어떤 자연 경관지역으로 아름다운 지역으로 우리 인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보호지역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를 볼 때는 보호지역은 이러한 가치뿐만 아니라 그 보호지역의 그 자체 가치뿐만 아니라 보호지역이 갖고 있는 그 자연 자원으로서 즉 생태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배우도시와 연계해서 계획 관리되어야만 올바르게 관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의 새천년 밀레니엄 평가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호지역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의 공급, 그 다음에 재해 방지, 그 다음에 기후 조절,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질병의 조절, 그 다음에 탄소 저장, 문화 보호,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휴양과 관광 등 아주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 보호지역에서도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지역과 배우도시는 새로운 관리 개념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배우 도시에 생태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우 지역은 보호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도시에 반드시 완충 지역을 설정하고 그 완충 지역을 생태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모습인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을 배후로 하고 있는 서울의 생태 지도입니다. 저희가 비오톱 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999년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학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를 생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비오톱 지도를 그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확대해놓은 모습인데 북한산 국립공원의 비오톱 지도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지도를 그린 사례인데요. 이 생태적인 지도를 통해서 도시를 생태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오톱 지도를 활용해서 환경생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랜드스케이프 플래닝이라고 이제 영어로 단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오톱 지도와 랜드스케이프 플래닝의 개념은 독일에서 1970년대에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의 랜드스케이프 에콜로지라고 하는 한 분야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진행되어 온 내용입니다. 유럽 도시들이, 많은 도시들이, 특히 독일 같은 많은 도시들이
생태적 관리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사례로는 아주 선명하고 생태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들로서 보고 있습니다. 생태적 계획은, 환경생태 계획은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변화 프로세스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토양 보존,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보장, 그 다음에 문화경관 발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고 배후도시의 완충지역을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0년도에 서울의 기후독 지도를 가지고 서울의 그 녹지축을 설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곽의 녹지축을 도심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지도는 서울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 축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